자연이 빚어낸 환상의 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돌, 바람, 바다 하나하나가 모두 신비로운 섬. 바로 제주다. 올해는 우리 미역도 따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조금씩밖에. 다른 때는 막 그거 배에서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할 것이 없었어요. 지금 제주가 감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작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배 면적이 지금 내륙으로 전북은 씨가 진짜 말랐어요. 제주도는 먼 미래에 해안가에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을 가질 수 있으며 해안 경승지를 볼 수 없는 관광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거친 파도, 해수면 상승 등 이상 현상을 보이며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한 제주섬은 자연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기며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선언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용의 머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하여 용머리 해안이라 불리는 이곳은 오래전 수중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주상 전류와 층층이 쌓인 3층 암벽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도 높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으로 단층의 구조가 예술 조각품처럼 특이한 용머리 해안은 현재 제주섬 형성 당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파식대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민물일 경우 해안 이동로에 물이 차 들어갈 수가 없어 물때를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물때보다는 해안 기상 관계로 통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데. 옛날에는 뭐 통제라는 개념이 없죠. 그대로 돌았는데 지금은 1년에 180일 내지 200일이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은 관광객들도 못 보고 가는 날이 많아요. 물때가 조금 있고 사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에도 그냥 여기를 그냥 관광객이든 우리든 한 바퀴 다 이렇게 둘러섰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리도 놔보고 뭐 돌다리도 뭐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은 관광객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다시 말해 산책로가 바다에 잠겨 통제를 시킨다는 건데, 그렇다면 애초 산책로 높이를 잘못 측정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비가가 녹고 육지에 있는 빙하와 남기는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증가하게 되고 바닷물이 증가하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대한민국 남쪽 끝 제주 바다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지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상승하는 속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주 같으면 0.45cm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10년이면 한 5cm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탐방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아마 탐방 자체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즉, 지구의 기온 상승은 빙하를 녹이며 해수면 상승을 가져왔고 세계적 명소는 물론 삶의 터마저 잠식시키므로 환경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발생하는 피해는 모래, 즉 사빈유실로 인해 모래사장으로서의 제 모습을 잃어가는 해변과 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모래가 저 보이는 돌이 전부 모래로 덮여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끌어가가지고 돌이 전부 돌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모래가 그냥 산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스르렴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대나무로 모래를 쓸려간다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각기로 이렇게 다 세웠거든요. 그래도 이 볼라벤 태풍 같은 거 한번 불면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쓸려가지고 계속 이 바다 물속이 모래로 쌓여가지고 우리 해녀 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제주섬 전체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기라도 하듯 제주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포집기를 쉽게 볼 수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파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넓어지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백사장의 모래들이 바다로 유실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2050년 어쩌면 금세기 안에 제주도에서 모든 해수욕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파도는 더욱 거칠고 넓어지며 백사장의 모래들은 바다로 쓸려 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주는 모래 없는 해수욕장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다. 긴 백사장이라는 뜻으로 진무살이라고도 불리는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이곳 역시도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3, 40년 전 어릴 때 놀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우리 중문해수욕장이 판약에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두터운 모래 언덕이었던 이곳은 현재 해변의 폭이 좁아지고 모래 언덕이 깎여나가면서 급경사로 변했다. 중문 해수욕장 역시도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포집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여 해안가에 있는 모래가 유실되고 해안 경승지들이 분포가 해안가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는 먼 미래에 해안가에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을 가질 수 있으며 해안 경승지를 볼 수 없는 관광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간대부터 수심 7m 이내 얕은 해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갯녹음 현상은 현재 제주 북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갯녹음의 원인은 그 CO2 증가로 인한 그 수온 상승에 있고요. 수온 상승에 따른 주식동물의 증가 그리고 그 유절 석회조류의 증가로 인해서 갯녹음의 원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바위에 살던 미역, 다시마, 감태 같은 해조류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산호말 같은 석회조류가 차지하는 현상을 바다의 사막화, 즉 갯녹음 현상이라 한다. 해조류는 해안바위 등에 넓게 퍼지는 두꺼운 탄산칼슘층의 석회조류 위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주 연안 역시 갯녹음 현상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갯녹음 현상은 제주도 전체 안반 면적의 한 35%가 발생하였고요. 이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로 특히 해녀들의 그 소라, 해삼, 성게의 생산량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해양 생태계 변화는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 정신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생업해온 제주 해녀들에게도 위협의 존재다. 물질을 얼마나 하셨어요? 40년. 40년? 네. 그럼 40년 하셨는데 네. 예전 바다하고 지금 많이 틀려졌죠? 어떻게 아무래도 틀려졌죠. 예. 어떻게 틀려졌어요? 옛날엔 전복도 조금 이거 소라 같은 거 허치할 때는 막 상군들은 전복도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전복이랑 오분작 같은 거는 많이 줄어졌어요. 소라는 그런 데로 있는데 성게 같은 것도 옛날엔 막 좀 밖에 때도 막 여물이 꽉꽉 차는데 올리기 같은 거는 갈수록 밖에는 여물이 없어요. 전북은 씨가 진짜 말랐어요. 자연산 트는 분이 어떤 허장가 트지. 전에 나도 전북 많이 텄어요. 많이 텄는데 지금은 진짜 씨 말랐다 해도 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로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이다. 현재 이 지구 온난화는 갖가지 기상이변 등을 야기시키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다시 말해 석탄이나 석유 등의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화석 연료 사용을 시작으로 산업은 급격하게 발달했고 인류는 생활의 편리와 혜택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가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 폭염, 폭우, 사막화 등 곳곳에 기상이변이 발생, 인류 멸망이라는 절대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는 점차 확산되어 제주도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제주에서만 재배 가능했던 감귤 산업이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지금 제주가 감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작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배 면적이 지금 내륙으로 온도가 따뜻해짐에 따라 가지고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0헥타르 정도 육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한라봉과 같은 재배 적지가 현재보다 북상해 전라북도 김제를 비롯해 충남 해안 지역까지 재배 가능지가 확대된 것이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있을 거 한 10가구 정도는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것도 이제 저 완주 쪽에서는 이제 아마 몇 년 전부터 자목반을 아마 해갖고 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동안 제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한라봉과 같은 감귤 산업은 이미 몇 년 전 내륙으로 북상하여 곳곳에서 재배되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추워가지고 기름을 많이 뗐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이 좀 따스니까 기름을 좀 3분의 1 정도 아마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낫지. 말이 그렇지 기름 3분의 1이면 1년이면 기름 많이 떼요. 이게 지금 몇 평이면 800평이거든. 이처럼 지구 온난화 현상은 주요 주산지 지형도 변화는 물론 농수산물 지형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육지 지역에서 재배하는 귤들이 상당히 맛도 있어지고 또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내륙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저온에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 가온을 하면서 월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보다 한 달에서 빠르면 2달까지 재배가 빨라져 가지고 일찍 시장에 출하되다 보니까 가격도 잘 받는 그런 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처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경작지대의 북상 및 고지대로의 이동은 남부 내륙 지방이나 제주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거나 커피를 생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런 주요 생산지의 변화가 제주도민의 생계 위협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져 가축과 농작물에까지 악영향을 가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화석연료의 시대는 생활의 편리, 문명의 발전 등 각각의 이득을 제공하며 화려한 시대를 보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 종말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경유 등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 파리 기후협정을 맺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2도씨의 희망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선택에는 제주가 자리한다. 먼저 제주는 에너지 자립도를 선언하며 자연이 만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다. 그렇다면 제주 자연이 선택한 신재생 에너지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해서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일컬으며
그와 관련된 에너지 종류로는 뭐 태양광, 태양열, 수력, 뭐 풍력, 기타 뭐 바이오 에너지 등등이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세계 자연유산 등재, 세계 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과학 3관왕의 청정의 섬 제주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섬을 위해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시도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도내에 전력을 100% 공급하는 것입니다. 녹색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탄소 없는 녹색 섬으로서의 조성이 용이한 제주는 제주섬의 상징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메가와트급 10기의 풍력 발전 설비가 쉼없이 돌아가며 연간 약 8만 5천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제주 탐라 해상 풍력 단지로 1년 동안 제주도민 2만 5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 목적의 해상 풍력 단지가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돌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최초의 그 해상 풍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다못해 지금 우리 이웃 마을에 있는 신창 쪽에는 육상 풍력이 있는데 소음도 상당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나 없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소음 문제 해소는 물론 해저에 깔린 발전 설비 주변으로 인공어초가 형성돼 어적 자원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전선을 이렇게 돌로 묻어놨는데 그 돌무더기들이 인공어초 역할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10배 정도 수확량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됐고 고기도 역시 이제 더 인공어초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평균 풍속 7m 정도로 운전율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탐라해상 풍력은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를 잡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 판매량의 일정 금액을 마을 지역 주민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떤 대소사라든가 면의 어떤 행사 이런 쪽에도 저희가 항상 지역 기업으로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 마을은 예전에 진짜 제주도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이다 싶어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잖아요. 이런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부자 마을로 이제 되고 하니까 다른 마을들이 부러워하고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에어룹 고내리를 비롯해 19개의 마을을 선정하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 도민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발전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섬을 실현하고 있다. 이 장치는 인버터라는 장치인데요.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전기를 가정용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인버터를 통해서 변환된 전기가 계량기로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가정용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인버터 장치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네, 저희도 애들이 있어서 에어컨을 많이 켜는 편인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태양광 설치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기를 많이 안 쓸 때 3월 달에 지금 전기요금인데요. 이게 보시면 41,190원이 나왔었는데 이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요금은 안 나고 기본 요금 5,400원만 이렇게 고지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없는 섬의 비전은 도민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청정 운송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기차는 주목할 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의 친환경 산업들의 기술 융합은 제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ESS라는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차에 충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전기차 보급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시스템이 보급이 되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통 속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제주는 지난 200년간 전성기를 누려왔던 내연기관 시대를 종언했다. 도내에 있는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갖다가 전체 차량의 75%인 37만 7천 대를 갖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 가능한 비전을 제시한다.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적고 실내 공간이 쾌적한 장점을 가진 전기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제주의 모든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로 노약자와 어린이는 물론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실 제주에는 이미 전기버스가 운행되어 왔다. 하지만 운행 구간이 서귀포시와 우도면으로 한정되어 있어 쉽게 만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25번을 비롯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 시내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차량도 늘리는 등 수송 능력을 개선시킴으로써 탄소 없는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친환경 문제, 여기 이제 매연 같은 게 이제 많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음, 소음이 없어서 편하다, 조용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연료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연로하신 분들 승차하는데 이 저상버스 형태로 나와가지고 장애우분들이나 이 휠체어 가진 분들이 좀 신기하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개인 차량에서부터 택시, 렌트 차량까지 전기차 보급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는 녹색 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다. 연간 2만 킬로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유지비가 2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혹은 미션오일 그리고 각종 벨트 등을 소모품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기차는 이런 소모품이 교체해야 될 필요가 현저히 적다 보니까 유지비 면에서는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미래정보통신기술의 규제 특구를 통해 경제 미래 개척에 앞장서온 제주는 전기차 보급을 비롯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는가 하면 충전기 확대와 유료화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로 바꾸면서 기름값이 안 나오고 이제 전기값이 워낙 싸다 보니 그런 장점도 있고 이제 뭐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는 줄 모르고 시동도 건 줄 모르는 그런 시동 걸림과 조용함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서부터 편안함까지 일석이조의 장점을 제공한다는 전기차는 나아가 편리함까지 더한다는데 제가 충전기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주행하다가 전기가 다 떨어지면 이제 빈 곳에 어플로 찾아서 가서 가까운 근방에 충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충전하고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어플 기능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곳곳에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용 충전기는 11,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 이상인 충전기가 이곳 제주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는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굉장히 인프라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름 제외하고는 충전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충전기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제주섬만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몫한다. 제주섬의 경우 출퇴근의 거리가 내륙에 비해 짧아 전기차 이용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연료비 유지비 절감 또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차 이용 도민을 위해 제주는 제주 EV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기차 구입, 비용 등의 문의가 많았다면 현재는 렌터카 이용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주도에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차를 타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전기차의 기본적인 이해라던가 충전기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렌트를 이용한 제주 여행은 색다른 경험이 되기도 한다. 각 명소마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하는 동안 볼거리, 먹거리를 충분히 즐기면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번에 왔을 때도 전기차 대여를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을 때 너무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비로도 좀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또 전기차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는 LED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비롯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옛날에 가로등들은 좀 낡고 어둡고 해서 좀 잘 안 보이고 뭐 이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나서는 그 좀 밝아져서 밤에도 좀 안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주는 친환경 연료인 발전용 바이오 중유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 에너지의 수요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의 가성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실현하고 청정 수송 시스템 달성과 에너지 수요 관리 고도화에 따른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 산업 혁신 성장 동력 등에 따른 파급 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데 CFI 2030이 완성이 되면 무엇보다도 제주의 가치인 청정이라는 환경을 갖다가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산업들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뜨거운 열병을 앓는 지구를 다시 되돌려놓고자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하며 제주는 에너지 전환을 필수로 심각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고 나아가 무엇보다 빠르고 바르게 제주도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까지 놓치지 않았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바람, 태양, 해양 등의 자연에너지를 중심축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이 청정의 에너지는 제주도민을 행복하게 한다. 2030년 세계가 꿈꾸는 탄소제로 청정섬 제주의 실현은 나의, 우리의, 제주도민의, 나아가 인류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이다.